유퀴브 모모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대로 읽어야 진짜 실력이다라는 주제로 올바른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잖아요. 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부모님들께 읽기 중에서도 가장 아마 관심이 많이 가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서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뭐 지금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지금 안 놀고 있을 겁니다. 예, 방학이라서 지금 한참 좀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불러다가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방송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리 이제 새로 받은 교과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가져다 놓고 TV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신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읽기 코칭 전문가입니다. 김명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서울 은혜초등학교 정성준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방청석에는요 초등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어머님들.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환경을 점검합니다. 내용이 이제 읽기 능력 전 과목 성적을 높인다. 오, 예. 읽기 능력으로 전 과목 성적을 높인다는 얘기가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생님? 저희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고 또 학생들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읽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고르고, 그게 나중에는 보이는데 문제 풀 때는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인공의 마음을 나타낸 것에 알맞은 것에 기호를 고르라고 했는데 네.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슬프다. 이렇게 그냥 써버려서 네네. 틀린다고는 아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쓰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국어 성적을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국어 성적 하위 5명이 전체 성적 하위 7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어가 이제 도구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국어의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장 좀 어려웠던 표현이 네. 적절한 답을 고르래요. 적절한 답. 굉장히 좀 생각보다 야, 옳다보다 정말. 좀 너무 방대하잖아요. 아니, 누구 그죠? 기준에서 적절한 거야? 내가 그렇죠. 보기엔 다 맞는 답이더만. 맞아요. 그냥 그런 읽기 능력을 잘 오늘 평가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우리 어린이 김성주 씨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맞는 것 같고 요것도 맞는 것 같고. 적절해요. 예. 저랑 참 비슷했어요. 그죠? 근데 답은 틀렸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한글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이제 조사 빼먹는 아이들도 많고 이게 뒤집어서 거꾸로 읽는 아이들도 네네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네네. 초등생들도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죠. 그렇죠. 그 문자를 처음 익힌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모두 다 글을 읽을 때 조사를 빼먹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앞뒤를 막 바꿔서 읽는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네. 우리 한번 김성주 씨께서 네네. 여기 있는 글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빨간색으로 네, 써있는 읽어야 돼요. 이거는 빨간색. 초등학생들 잘못 읽는 글인 거죠? 네. 예. 옛날에 한난 그네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식스익 어디선가 이상한 송이가 들려지를 살펴봅니다. 왜 울어 애가? 구렁이가 붕을 잡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난 그네는 재빨리 구렁이에게 화를 쪼아 꿈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과장돼 있네요. 아니 갑자기 정준하 씨가 우리 스튜디오에 오시는 것 같아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상해지네. 네, 진짜 이상하네요, 내용이 선생님.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 굉장히 우습죠. 네.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약간 과장된 면이 있죠.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바꿔서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김성주 씨께서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읽으신 것 중에 저기 보면 외딴집을 외갓집으로 읽었거든요. 예. 이 아이한테 자 나그네가 날이 저물었어. 자 나그네는 어디에서 묵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외갓집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었을 때 잘못 읽은 거를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 읽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 아이들은 문제의 핵심 파악도 못하고 답을 고르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네.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 틀린 부분
을 뺏어서 읽는 것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친구가 이렇게 읽다가 네. 여기서 조사가 틀리거나 틀렸을 경우에 이제 다음 친구에게 읽기 기회를 넘겨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한 학교에서도 한 2달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집중해서 읽게 돼서 읽기가 좀 집중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어머니께서 짧은 동화책 같은 거 아이하고 읽으면서 조사나 이렇게 틀리면 엄마 차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습을 해주면 좀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네. 집에서 그런데 어머님께서 너무 그냥 혼자 다 읽고 끝내시지 마시고 좀 가끔씩 틀려주셔야 되는 센스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시험 성적을 굉장히 좌우하는 이렇게 읽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오늘 강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걸 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아이가 소리내서 읽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눈치채는 기가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눈치채려면 항상 책을 읽을 때 엄마가 앞에다 앉혀놓고 그렇죠. 자 읽어봐라 하고 틀린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간단히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생들 학습지나 문제집 네. 같은 걸 많이 푸는데요. 그 틀린 문제들을 어머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예. 해서 얘가 지금 지식이 없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야 이거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네.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따로 그런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답이 뭔지 풀이보다 그 과정 이전에 그 문제하는 게 무엇인지 적어보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면은 네네. 좀 도움이 되죠. 네.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읽기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읽기 능력을 체크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저희 60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부모 정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 올려놓으셨거든요. 그거 저 프린트 하셔다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3주에 거쳐서 읽는 것에 대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별히 교과서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읽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책상에 앉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두 아이. 그런데 과연 정말 똑같은 걸까요?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있네요. 중요한 부분엔 밑줄도 긋고 때론 메모도 해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니까 물을 다 아껴 읽은 쓰고 후엔 녹색 내용 때문에 요약까지. 안 되고 오염된 강을 살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교과서를 보면 여기도 밑줄, 저기도 밑줄. 그러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인데요. 다 읽었어? 무슨 내용이야? 글쎄, 그게 방금 읽었잖아. 응, 중요한 것만 줄을 쳐야지. 전부 중요해 보여서. 옆에 요약해가면서 줄을 쳐야지. 전부 중요한데 어떻게 그걸 다 적어? 사실 많은 아이들의 현실은 이런 모습이죠.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벌어지는 학습 능력의 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뭐 중고등학교 때 생각 돌이켜서 해보면 네. 저희들도 교과서에 큰 밑줄 쳐가면서 그랬죠. 정말 그 교과서 전부 다 새카매지도록 새까맣게. 예, 뻑뻑 거가면서 예, 공부를 했는데 네. 뭐 성적은 그 심동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전교 1등하는 친구한테 좀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네네. 공부 안 해? 나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 이렇게 얄미워요. 네. 네. 그럼 너도 줄 벅벅 거가면서 하니? 아니면 나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긋진 않아. 그렇죠. 그 너는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럼 얘기 안 해주잖아요. 나는 눈으로 해. 딱 이럴 때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도 다 외울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아마 집중력의 차이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나.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어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그 친구 어떻게 했잖아요. 공부했을까요? 네, 교과서 제대로 읽는 방법. 네. 네. 어떻게 읽는 것이 교과서를 잘 읽는 방법인지 저희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자, 먼저 교과서 제대로 읽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며 읽기. 오, 그래요. 근데 사실요, 아까 그 아이가 계속 밑줄 진 것처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근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주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를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단서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몇 개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훨씬 편안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저기 1학년 읽기 교과서예요. 자, 송편. 송편은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 송편은 보름달이나 반달. 네. 또 내려가 볼게요. 송편을 만드는 재료는 또 그 밑에도 또 네. 송편 속에 넣는 소가 있고 네. 송편의 소는 깨, 팥, 뭐 그 밑에 또 송편. 송편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렇네요. 야, 그러면 이것은 뭐야? 바로 송편이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송편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이런 방법도 있지만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제 이게 4학년 교과서예요. 4학년 책이에요? 네, 4학년 교과서, 국어 읽기 교과서인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옆에 이렇게 해서 파랗게 해서 뭔가 날개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원래 교과서 나올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오. 제비의 먹이는 예. 무엇인가요? 예,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기 책을 보면 그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해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파악해서 밑줄 치면서 읽으면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저기에 그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정직하게 제비는 이러이러한 걸 먹고 살아요라고 안 네. 써져 있고 네. 이러이러한 것이 제비의 사냥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똑같은 내용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네네. 예. 사회와 과학의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 과학은 내용 이해보다는 그 용어하고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회나 과학책에 보면은 먼저 사회책을 한번 볼 텐데요. 예. 주요 용어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같은 주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상태로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 중요하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살펴보면은 과학도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 그 단원에 해당되는 학습 학습 용어들. 용어라고 해서 생김새, 생김새, 잎, 잎, 줄기, 줄기, 뿌리, 꽃, 꽃, 열매. 열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해를 해놓고 네네. 학습에 들어가면 그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키워드를 알고 그것만 알게 되면 일단은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그게 직접 시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아, 요즘 교과서 많이 좋아졌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힌트가 없어서 아, 못한 저런 거 거예요. 없었죠, 우리는. 그렇죠. 예, 저런 거 저렇게만 좀 있었으면 해줬으면 저희는 진짜, 예? 참네. 교과서 지금 새로 받은 교과서 어머님들 보고 계시죠? 교과서 보시면 저렇게 그래요. 날개도 달려있고 핵심 용어도 써있다고 하니까 그거 위주로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목별로 이제 읽기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학습 장면을, 수업 장면을 그림에 담아왔습니다. 보시면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학년 교과서로 일기 예습을 해볼까요? 교과서 볼 때 이런 데 잘 안 보지? 응? 두 번째 단원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아는 것이 힘 이렇게 써 있으면서 여기서 뭘 배울까 하고 알려주거든.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앞으로 배우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읽을 때도 여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그렇지. 그런데 중심 내용이 뭔지 세부 내용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그 알려주는 어떤 박사님이 계시는데 어디 있을까요? 문단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을 중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심 내용은 교과서 본문을 읽기 같이 전에 나타나 제목은 물론 학습 목표와 학습 도우미까지 꼼꼼하게 챙겨 있습니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무슨 장소하고 꽃하고 계속 나오네. 본문을 읽은 뒤엔 주요 단어 스스로 정리해보기. 아까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있잖아. 그럼 누가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꽃하고 또 누구? 얘가 대장이잖아. 또 얘네들이 자기 부하라는 표시를 하는 거야. 한번 해봐봐. 이때 학습 목표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한번 잘 비교해봐.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그래프만 이번엔 계속 고학년 보고 친구와 사회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그래, 수도권의 도시화에 이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뜻이야. 본문에 앞서 그래프부터 살펴보고 인구의 변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오고. 맞아, 사람들은 도시로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만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프를 통해 본문 내용을 추측해봅니다. 여기 파란 그래프에 응. 수도권엔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는.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도권엔 그 직업이나 일할 게 많으니까 응. 시골 같은 데서 도시로 많이 오게 돼. 여기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바로 그 얘기야. 네, 교과서 읽을 때 일단 제목, 그다음에 학습 목표, 그다음에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일단 그냥 본문부터 줄줄 읽고 넘어가니까 네네네.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건지 이제 전혀 모르고 네네.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목별로 저희가 읽기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국어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럴게요. 자, 국어 교과서 중에서 특히 읽기 교과서는요, 다른 모든 교과를 읽는 기본이 되는 두고 교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읽을 때 이제 앞에 단원의 도입부터 분명히 읽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보세요. 학습 목표를 분명히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학습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쓴이의 의견에 내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이 뭔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밑에 그것을 어떻게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맘때. 모르는 낱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측해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적어도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요약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전체를 다 요약하려면 버거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원별로 요약해가면서 생각 단추 만드는 거 아시죠? 네네.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 문제를 저희가 좀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예,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의견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학습 목표가 의견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단원에서는 괄호 넣기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네. 뭐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 같은 것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원 그대로 일부가 나왔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의견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쭉 읽다 보면 나는 체육관 건립을 반대하였다. 이런 의견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국어 읽기 시간에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네.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네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이걸 줄줄 읽고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럴 텐데. 네. 딱 한 문장만 봐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였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군요. 문제는 저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4학년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나? 그러니까요. 이 학습 목표를 일단 캐치하고 네. 들어가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네요. 선생님. 그렇네요. 예, 예. 다른 단원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학습 목표는 그 소단원의 맨 위에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는 표현이 적절한지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거든요. 표현이 적절하다. 진짜, 참 어렵네요. 네. 예, 바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바로 그 높임말이 맞게 쓰였는지, 아. 그리고 앞뒷말에 잘 어울리는 말이 예. 들어갔는지, 그리고 준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나의 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 실제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죠. 예. 예,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시험 문제 예를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어봐요. 예. 적절한 거 찾는 적절하게. 거. 예.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자, 적절한 거. 그 단원에서는 이 글이 한 5쪽 정도 되는 상당히 긴 분량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줄거리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 목표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소원이든 자, 바로 요 부분이 그 적절한 말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정답은 김성주 아나운서. 맞아, 이거 재밌다. 나 이거 재밌다.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소원이든지
갑자기 이제 막 협박하는 거야. 마음이 바뀌어갖고 들어줄게. 아니, 이거 뭐야. 들어줄게요도 맞지만 사실 들어드려요. 저는 다 들어드려요. 뭐 이런 거는. 들어드려요. 그리고 들어드릴게요. 뭐 이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게. 전 세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요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힌트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 도깨비가 애원하였다고 얘기했죠. 아. 예, 그럼 요것을 알아차린다면 이 애원하면 말투가 어때야 할지. 들어드릴게요. 애원조로. 그렇죠. 들어드릴게. 네, 정답입니다. 들어드릴게요. 그래요, 진짜요? 5번이 답이에요. 그래, 들어줄게요는 좀 거만하잖아요. 네. 애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애원은 하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도깨비가 지금. 애원하는데 말을 자꾸 그거. 짧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줄게요. 여기서 높이. 이거는 근데 적절하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도깨비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미처 그 생각이었는데. 저는 틀렸다니까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볼 때마다 이런 게 세 개가 맞는데 이 중에서 뭘 해야 돼?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적절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렇죠. 가장 적합한 표현. 그렇죠. 적합한. 드릴게요. 뭐가 그래서 괜찮겠니? 읽기에서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네. 그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애원하듯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연기할 정도는 아니어도 적절하게 읽으면 그것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애원조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이게 애원하는 표현이구나. 이제 그거를 아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너도 엄마한테 애원할 땐 이렇게 얘기하렴? 이러면서 알려주고. 네. 참 이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이들한테 학습 목표, 네. 그다음에 앞뒤 어떤 건 단서를 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네. 거. 네. 사회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읽어야 될지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 제대로 읽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려면 뭐 그래프 읽는 게 또 중요하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 교과서를 보시면 그래프나 도표,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많은 부분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볼까요? 그래프를 예, 여기 맞아요.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무슨 그래프냐 하면요. 투표율에 관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투표율 하고 그래프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바로 요 밑에 보면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말로 쭉 써여 있습니다. 만일에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숫자가 섞여 나오고 연도가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만 잘 이해해도 사회 내용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과목을 암기 과목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해 과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과목. 네. 자, 선생님. 예, 실제로 한번 사회에서 그래프를 읽어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요. 그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네, 남자 여자인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우린 역시 아나운서님께서 제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바로 이 제목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근데 여기 보면 연령별 인구라는 거 나오고 또 구성 비의 변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연령별 인구하고 구성비라는 단어를 모르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그렇죠. 못하겠죠. 그래서 예. 일단 사회는 그 어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반드시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목을 살펴본 후에는 다시 한번 보면 세로축과 가로축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로축을 봤더니 10, 20, 30, 40이라고 써 있고요. 네. 가로축에는 1970, 19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려면 끝에 반드시 단위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10%, 20%를 뜻한다는 것. 그리고 가로축에서 끝에는 연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의 의미. 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빨간색 선은 0에서 14세, 그 파란색은 65세 이상. 그러니까 연령별 인구비를 생각할 때 0에서 14세 어린이의 인구는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실제 이 단어는
그 노령화사에 대해서 예. 고령화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왜 우린 그걸 진작에 몰랐을까요? 아,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어머님들이 뜬금없이 아이가 와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예. 첫눈에 보고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가로축, 세로축의 의미와 빨간색, 파란색 선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쵸? 종합적으로 딱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야, 그래프만 야, 너 보고는 이 딱 보면 몰라? 이렇게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참 진짜 골치 아프시겠어요. 자, 네네네. 이제는 또 지도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지도, 정말 사회에 지도가 또 지도 많이 너무 나오죠. 어려웠어요. 네. 지도만 나오면 벌써 답답하고 벌써 예, 지금 어지럽습니다. 숨이 그리고 안 쉬어집니다. 지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쓰여 있는데 지도나 아까 같은 그런 표나 이런 것은 무엇이든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거겠죠. 네. 자, 이 지도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인데요. 도시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예. 네, 이 지도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도죠. 네네. 예.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도시에 동그랗게 색깔별로 막 원이 서져 있죠. 인구인가요? 네. 그래서 지도를 볼 때 아까처럼 제목, 도시 분포도라는 걸 이해하시고 잠깐만 내려주시면요. 네. 이쪽에 보면은 아까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풍선은 네. 100만 명 50만 이상. 명? 아, 100만 명. 네, 주황색 풍선은 50만 명에서 100만 100만 명. 명. 파란색 풍선은 50만 명 미만. 예. 요렇게 그래프나 지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범례라고 하죠. 범례. 오랜만에 그런데 들어보네, 범례.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갑자기 범례라는 용어나 예. 범례를 살펴봐라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살펴보고 이런 범례를 살펴본 후에 서로 비교 특징적인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신 후에는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네네. 바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예인데요. 아, 이렇게 나온 거군요. 예. 약간은 다르지만 그 같은 지도의 내용입니다. 네. 예, 같은 지도의 내용이고요.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다르지 않은 거. 아는 거. 예, 김성주 아나운서께서 이번에도 한번 도전. 맞춰보세요. 야. 자, 읽어드릴게요. 다르지 않은 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1번. 예. 해안에는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다.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이 발달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2번. 네,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2번. 위 지도의 제목은 도시 분포도이다. 도시 분포도인 것 같아요. 3번. 네. 지도에서 기억번 부분을 예. 범례라고 한다. 범례 나왔네. 너무 쉽다. 범례. 4번. 부산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빨간색 풍선이니까. 오케이. 자, 저건 5번. 맞고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는 사람 인자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다. 저거 연결해 보니까 사람 인자가 많긴 많네. 네. 아, 그거는 예, 힌트를 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1번인가 보다. 맞네. 가만 있어보자. 해안에 도시가 발달을 했네. 울산, 포항, 강릉, 목포 이런 거 했네. 그러니까 발달하지 부산도 않은 게 아닌 발달했고. 거죠. 네. 아닌 게 아닌 거죠. 예, 맞아요. 1번이 답이네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다. 아니, 근데 어렵다, 힘 딸린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네요. 예. 지도 한 네. 문제 더 살펴볼게요. 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예. 김성주 씨 오늘 등고선 나왔어요. 힘드시겠어요. 등고선. 나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네. 저거. 예, 요거는 이제 5학년 사회 시험 문제인데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요 지도 이름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시험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례를 살펴봤더니 선생님, 범례가 모범 사례 준말입니까? 그런 오늘-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범례가 사람 이름도 있거든요. 저희 역시. 그런데 범례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지도나 그래프 등에 그 표시한 기호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 아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길래 모르시는 줄 알고 놀랐어요. 네. 네, 범례. 예, 그럼 여기 보면 최심 적설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심 적설량도 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힘든 만이죠. 예, 네. 최심 적설량은 눈을 쓸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가장 높이 쌓였을 때 그 눈이 쌓인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색깔별로 제일 진한 게 80cm 이상이고 그 노란색으로 된 거는 5cm 미만이다. 이것을 알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딱 읽었을 때 일단 북쪽으로 갈수록 눈이 많이 오고 그렇네요. 우리나라의 아래쪽은 좀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중간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그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은
같은 위도에 존재하지만 네. 눈이 좀 많이 오고 서쪽은 좀 많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이런 거 최심 적설량 이런 그 법례 그 단어 설명 같은 거는 교과서에 미리 나오나요? 그 용어들이 나오죠. 아, 그때 용어들이 나와요. 아까처럼 주요 용어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면 모르는 단어는 하여간 공부를 하면서 네.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 김성주 씨는 최심 적설량 때 최신 적설량이라고 저거 오타다, 지금. 그러니까 네. 네,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최신적설령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읽기를 할 때는 정말 단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네. 것을 알 수가 자, 이제 있겠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지승현 씨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제가 풀어요? 네. 위에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네. 아닌 것. 네. 북쪽으로 갈수록 눈이 많이 내린다. 내리죠. 예, 황해안보다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다. 그렇죠? 예. 제주도보다 울릉도에 많은 눈이 내린다. 제주도보다 울릉도에 많은 눈이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이색인데 여기는 파란색이잖아요. 확실해요? 최선입니다. 네, 폭설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부산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색깔이 좀 그죠? 왜냐면 부산은 네. 많이 내려봤자 20에서 25cm인데 여기 비할 바가 아니죠? 네. 그래요. 서울보다 5번. 같은 위도상에 있는 강릉에 더 많은 눈이 내린다. 그렇죠. 위도상으로 봤을 때 강릉에 더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4번. 예. 선생님 4번. 네, 4번.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입니다. 예. 근데 나도 할 수 있다. 네. 부산은 요즘 뉴스에도 나더라고요. 그렇죠.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간 게 60년 만에, 10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이라니까. 뭐, 원래 따뜻한 데니까. 네네. 예. 아, 근데 이게 선생님 제가 딱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하나, 두 개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지도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네. 지도 보면 겁난다고 하시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도랑 친해져야지 됩니다. 사실은요, 아까 우리 문제 푸는 것도 보면 지도만 읽을 줄 알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쉬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도랑 친숙해지면 사회는 역사까지 합쳐서 거저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4학년, 5학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도책에 아주 기본적인 지형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때요?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법례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어린애들은요. 좀 크면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냥 보시고 자 이거 봐라. 여기 색깔이 있지? 여기 밤색 고동색으로 진한 것들은 산이 많다는 얘기야. 높은 지대야. 그리고 여기 초록색 있지? 여기 초록색은 평야고 땅이 넓고 그렇다는 얘기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강이 많겠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산이 많은 데 가서 살고 싶어? 여기 땅이 넓어서 곡식도 많이 자라는 데서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당연히 여기 살고 싶다고 하겠죠. 네. 그럼 인구 분포죠. 역시 이쪽 부분이 인구가 많이 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이 지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와 친숙해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사회과목은 역시 그 지도하고 네네. 그래프를 편하게 쉽게 이해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선생님, 이제 과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학. 네. 예. 과학도 마찬가지로 중요 용어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교과서를 잘 읽었으면 이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정리. 예, 그래서 교과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과학 교과서인데요. 과학 교과서에 보면 위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퇴적함을 알아봅시다. 네, 퇴적함을 말합시다가 나오고 밑에 그 설명들이 나오죠. 예, 이 설명들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퇴직함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자. 근데 교과서보다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없는 말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있어요? 머리 네, 아파. 교과서에 네. 다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교과서에서 정리가 다 되는 나왔는데 거군요. 지승현 씨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답답하죠. 네.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답답하시다니까요. 예.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답답해. 교과서에 찾아보면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네네. 못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용어를 네. 제대로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거나 실험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중요한 네.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리한 걸 봤는데요. 그 실제로 나온 시험 문제를 한 가지 과학 시험 드렸습니다. 문제. 아, 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예. 거예요. 다음 여러 가지 퇴적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내가 그 내용을 정리만 잘 해도 그렇죠. 예.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를 딱 비교하고 봤을 때 그냥 정리한 내용이 문제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아까 그 길게 나와 있던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저쪽에 시험으로 연결이 되네요. 바로 나오는 거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잘 못한 아이들은 사실 시험 문제에서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답답한 저처럼. 네네. 근데 잘하면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정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 외에 저 아까 돌멩이 사진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2암, 4암 이렇게 안 맞아, 나오고 맞아. 사진을 딱 사진으로. 보여주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어우 너무 어려워요. 만져보지 않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도 머릿속에 필름으로 이제 입력시켜야 되니까 참 과학 문제 어려워요. 저는 진짜 과학, 사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과목들이어가지고 왜 네. 진작에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 학교에는 다 그런 그 돌멩이들이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다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고 많이 좀 익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돌멩이별로 다 다르니까. 맞아,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렇게 돌 있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그거 해가지고 뭐가 뭔지 이렇게 알아서 보고 적으라는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그 샬레? 샬레 아세요? 너무 기억도 안 나. 거기에 저기 그거 있잖아요. 비커가 아니고 더 예. 얇은 샬레. 솜 놓고 거기에다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건 뭐고 이건 뭔데. 아, 그래, 맞아. 싹이 난데 이거는 뭔 싹이고 이건 뭔 싹이냐.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아이들이 정말 신경 써서 보고 그 정리해서 눈으로 익힌 다음에 네네.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게끔. 그렇죠.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국어, 사회, 네. 과학 뭐 이렇게 지금 다 왔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이거는 사실 읽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뭐 그냥 연산이지. 그렇지. 푸는 거지. 읽기는 아니고 무슨 숫자만 뭐, 나오는 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수학은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선행도 많이 시키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계산들은 그래서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중학교 거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문장으로 된 문제입니다. 예,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별표 치고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역시 어떻게 지도해야 좋을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네.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예. 이런 문장제 문제는요, 사실 문장이 길어봤자 솔직히 어때요? 그 국어 읽기 교과서 한 문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겁먹지 마시고요. 보세요. 버스에 23명이 타고 있다고. 네. 버스에 2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버스에서 몇 명이 내리고, 그 다음 버스에서 몇 명이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접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하얘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안내해주고 있죠. 이 안내하는 대로만 풀면 돼요. 예. 실제로 어떻게 이 안내하는 대로 풀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문제 갖고 한번 연습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근데 요즘 교과서는 참 친절하네요, 선생님.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 저희들랑 진짜 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교과서가 안내해준 방법대로 어떻게 푸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문제를 한번 쭉 스캔하듯이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가장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남은 과일은 몇 개입니까?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남았다는 것은 전체에서 몇 개인가를 뺐구나라는 의미죠. 큰 틀로 식을 만드시고요. 읽어가면서 끊어서 읽는 거예요. 한 번에 읽으면 힘드니까. 네. 자, 볼게요. 자, 과일이 30개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끊어요. 그럼 30개 있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모둠 끊습니다. 길게 가지 말고. 그럼 여학생 3명과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니까, 여기 보면 2 더하기 3이겠구나. 썼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자, 사탕과, 각 사람당 과일을 1개씩 모둠 4모둠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한 모둠이 2 더하기 3이라는 거 아까 했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곱하기 모둠 4씩 세워졌죠.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끊었으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과일 1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1개. 자,
아까 이미 생각했죠. 전체에서 가져간 거 무엇인가를 빼면 돼라고 했잖아요. 지금 써왔던 것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끊어가면서 하나씩 하면 식 세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 요즘 저걸 또 모둠이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모둠을 한참 생각했네. 저도 모둠을. 저희 때는 한 분단 뭐 이렇게 그쵸, 얘기했죠. 예. 요즘엔 모둠이라고 모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군요. 예. 그래서 여자 2명에 남자 3명의 한 모둠에게 각각 하나씩을 하나씩 줬으니까. 줬다, 네. 정 선생님, 뭐, 네. 또 다른 문제. 네, 이거 풀어볼까요? 문제 또 한 가지 한번 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4학년 될 거였는데. 자, 이게 한번 문제인데요. 네. 소연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문장이 쭉 나오죠. 네. 근데 상당히 깁니다. 근데 상당히 쉬운 문제거든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 포기해버린 아이도 있어요. 너무 읽다가 길어요. 네. 일요일 약수터 막 나오니까 네. 하고 한숨부터 쉬고 하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묻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표시를 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게요. 맨 마지막에 소혜가 마시고 남은 약수는 몇 리터입니까? 라는 문제죠. 그럼 최종적으로 적어야 될 답은 소혜가 남은 거. 마시고 남은 약수. 그러면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를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를 먹었는지를 먹었는지 알아야 알면 되겠죠. 그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네네.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길지만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까 막 소연의 끊어서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매주 일요일에 약수터에 다녀오십니다.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네요, 사실. 예, 아무 네.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네. 약수터에서 2.5리터들이 물통으로 약수 3통을 담아오셨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한번 끊었을 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5리터로 약수통 3개니까 2.5리터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 소혜는 약수를 병에 담아서 이거 다 함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병에 담든 네, 뭔 통에 담든 상관입니까? 네. 상관없죠. 냉장고에 넣든 어디에 시원한다는 상관없는데요. 네네. 냉장고에 넣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이 5일도 상관없죠. 의미가 없죠. 이 약수의 5분의 1을 마셨다면 5분의 1을 마셨다면 그러면 마신 것이 5분의 2가 되겠죠. 소혜가 마시고 남은 약수는 몇입니까? 식을 세어보면 네네. 2.5 곱하기 3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그럼 5분의 1을 마셨으니까 얼마일까요? 우리 5분의 지승현 3이겠죠. 아나운서가 5분의 3이겠죠. 예, 그럼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4.5리터가 되네요.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 예,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예. 딱 5분의 2 해가지고 3리터를 먹었구나. 남은 걸 생각하면 3리터를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근데 경우는 한 아니죠. 번 딱 보이네. 야, 7.5 곱하기 5분의 3 하면 4.5가 나와요? 네, 1.5 곱하기 3 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역시나 수학은 안 되는구나. 제가 사회랑 과학이 안 되는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그 아이한테 무조건 교과서 좋으니까 읽어. 너 읽어야 돼. 여기 안에 타답이 있어. 이렇게 얘기로 100번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네네. 오늘처럼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교과서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올바른 재밌네요.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여러분께 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실제적으로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설명하시는 방법이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어머님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그래요.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답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어머니.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억을 했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앞에서 마치 자기가 읽은 것처럼 얘기를 참 잘했어요. 네. 근데 6학년이 돼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대충 띄엄띄엄 읽고서 자기의 상상력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해결법도. TV를 많이 좋아하게 됐군요.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펴고 말도 이렇게 처음에 책만 보다가 만들어내고. 영상이 들어오면서 애가 이제 막
책 내용이 커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점점 커가면서 책 읽기가 싫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책 읽기가 싫어지는 건 재미가 없어서겠죠. 그렇죠. 예, 재미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우선 가정 여건부터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요새 이렇게 세로를 바로 꽂는 책장 말고 이렇게 오픈돼서 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 보면 바로 집을 수 있는, 그래서 책을 바로 집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읽었던 책은 또 읽기가 싫으니까 항상 좀 새로운 책 같은 걸 준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보고 자기 읽고 싶은 거 읽으라고 하면 매일 뭐 만화책만 읽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실 때도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엄마가 권하는 거 하나,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같이 구비를 해주시고 다른 책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저 어머니 서점 가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도 신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옛날 책들 그거 맞아. 디자인도 네. 구닥다리고 뭐 이런 거 애들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네네. 반찬도 새로운 반찬 이렇게 틀어가듯이. 당연하죠. 예, 저 새로 나온 책들도 많이 꽂아두시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좀 시도를 좀 해보세요, 어머니. 네. 네.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게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네, 분? 예. 네, 어머니. 우리 아이는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요. 네. 신문을 읽으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신문? 네. 그렇죠. 근데 예. 어떠한 방법으로 읽히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신문. 근데 신문이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신문은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신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 중학교면 그래도 이렇게 한문도 좀 섞여 한문도 있었고, 예, 근데 저희 때는 신문에서 네. 그 잉크 냄새인가요, 그거? 그쵸. 머리 네. 딱딱 아픈 냄새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연탄가스 맞는 것처럼 네. 아빠 기침하고, 머리가 너무 네. 아파요. 읽어 그래도 사회문부터 읽어. 정치. 어렵다. 예, 한자 공부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요. 아이들이 신문에 접근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 신문엔 상당히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우선 부모님께서 그 중요한 것은 네. 그 수준에 맞는 기사를 먼저 골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 용어가 너무 어려운 용어들만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저학년보다는 좀 고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읽은 후에 중요한 것은 읽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엄마도 같이 읽고 예.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얘기 좀 해보는 게 해보고. 좋습니다. 처음에 쭉 요새 뭐 어떤 기사에 대해서 읽었으면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요.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이거 읽었더니 어떻니? 어떤 기분이 드니?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게 하고, 아, 나는 읽었더니 어떤 기분이 들더라.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용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도 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면서 네.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김 선생님도 코칭 좀 해주세요. 예, 신문 읽기 정말 겁나죠. 어머님들 신문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두껍고 글씨 작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을 버리시고 다 읽히려는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정 선생님 아이 수준에 맞는 것부터 골라 읽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신문을 다 읽지 않고 하나의 주제만 고르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요즘 같으면 구제역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TV 뉴스에서도 구제역 나오죠. 많이 들었어요. 들은 상태에서 구제역만 골라 읽는 거예요. 어제도 구제역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며칠 동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역 기사만 읽으면 적어도 이 아이가 처음 그 기사 읽을 때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네. 그 다음날 읽을 때는 어때요? 좀 쉽고 알아들을 만하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그쪽에서. 그러면 자신 있고 와 신문 이거 재밌고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해서 신문과 친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일단 쉬운 것부터 좀 접근하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네. 요즘에는 신문사에서 어린이용. 어른들만 읽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용으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네. 속지로 이렇게 또 맞아요.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조금 더 컬러풀하고 네, 네, 보기도 편하고 그림 많고 네. 거기에 막 뭐 연예인들 얘기도 막 나오고 아이들 막 좋아하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 예, 예. 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예, 어머니.
저희 아이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그 신학기 책을 무겁게 낑 들고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책꽂이에 꽂아만 놨는데 방학 기간 중에 좀 미리 읽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여러 방법을 또 알려드렸잖아요. 네. 우선 뭐 방학 때 그걸 다 읽으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면요. 뭐 책을 가져왔으면 벌써 그림부터 좀 보고요. 2학년 아이니까. 아, 그리고 2학년. 앞에 차례도 한번 살펴보죠.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네가 이제 2학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야 하고 한번 읽어보면서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 가볍게 훑어읽기도 좋고요. 네네. 그 국어 교과서 맨 뒤에는 이렇게 한번 네. 보시면요. 그 실린 작품이라고 해서 그 국어책에 나온 그런 작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교과서에서는 그 홍길동전이면 홍길동전의 일부분만 나와 있게 되겠죠. 네네. 이 뒤에 보면 관련된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데 가서서 그 부분을, 그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전체 줄거리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고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그렇게 뒤에 있는 걸 보고 찾아 읽으면 좋습니다. 네. 아,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방학 동안에 거기에 있는 책 10권만 읽어도 얼마나 그리고 큰 또 도움이 뭐 되겠어요. 책 속의 내용에 뭐 남산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이럴 때 방학 때 그 남산에 그렇죠. 한번 현장 학습을 가보기도 하고 뭐 네. 화석이나 공룡에 대한 얘기도 국어책에 나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엔 박물관 같은데,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를 방학 때 한번 답사해 보면은 바로 다음 학기 수업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 할 일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부담되네요. 그, 네. 과학책 같은 거는 미리 펴놓고 거기서 실험 같은 거 해보면 더. 실험까지 해야 돼요? 진짜? 아니, 그냥 뭐. 그런데 재미 삼아서. 실제로 간단한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진짜요? 자석 예. 단원이다 그러면 요새 광고 전단지 같은 거 집에 붙이는 자석 많이 오잖아요. 많이 네. 오죠. 그런 걸로만 이것저것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꼭 그 간단한 식물 키우기 같은 거. 콩밥 하실 때 네. 콩 하나 몇 이렇게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서 뭐 한번 심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직접 그 단원을 미리 공부한다기보다는 네. 책에 나온 거에서 가정에서 그냥 꼭 실험이 아니어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충분히 그냥 그래요, 쉽게 그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예전에는 참 책 그거 더럽혀질까봐 아유, 네. 학교 가서나 보려고 막 그렇죠. 포장지 예쁘게 표장만 달력으로 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안에 속은 안 보고 그러니까. 겉에만 그냥 반질반질하게 해놨었는데 미리미리 좀 읽어보시고 네네. 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읽기 능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이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 많이 교육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김명미 선생님한테 그 읽기 능력에 대한 조언 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읽기 능력에 관한 얘기도 그동안 했었고요. 또 뭐 교과서, 오늘은 특히 교과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저는 특별히 교과서 읽기 능력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교과서는요, 정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말 정말 좋은 책. 최고의 집필진이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그 학년에 맞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모셔두시 마시고 아이랑 꼭 펼쳐서 보시고 함께 친하게 지내는 책으로 꼭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는 정말 좋은 책이다. 네, 그래요. 교과서 그거 저거 한 세트 더 달라 그러면 혼나요? 돈 더 내야 되나? 근데 요즘은 별도로 구입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은 돈 예. 주고 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그래요? 학교에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물함에 교과서를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기 초에 부모님께서 그 주요 교과,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한 권씩 더 구입해서 집에서 네네. 따로 학교에서 집에서 따로 비치해 이렇게. 두시면 그러니까요. 뭐 혹시 분실했을 때도 구하기가 쉽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도 다 사도 10,000원이 안 넘을 거예요. 아, 교과서 진짜요? 한 권에 뭐 그렇군요. 한 권에 1,000원 정도밖에 안 900원에서 해요. 1,000얼마 그렇게 좋은 수준이기 책인데. 때문에 네. 하는데 학기 초가 지나가면 갈수록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예. 학기 초에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 같은데 재고 유무를 확인하신 후에 재고 유무까지 하기 아유 친절하신 우리 선생님. 네. 아니, 아유 이제 학부모 되신다고 그래, 너무 관심이 신경이 많이 많으시네요. 쓰여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걸 2권씩 갖고 있으면 혼나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2권 갖고 있어도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것도 고정관념이었네. 네네. 예. 아이고 우리 민국에 또 책 받아오면 또 얼마나 또 긴장되실까요? 네. 한 세트 더 달라 그래. 아빠도 좀 보게.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오늘 교과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히 잘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의